제가 옷을 정말 좋아하는데 최근 몇 개월간 옷 사는 걸 포기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중간층이라서 못 샀습니다. 요즘 현실이 그렇잖아요. 밥만 가면 도태되는 거. 그렇다고 중산층이 복지 혜택이 다양하냐? 한국 복지 좋죠. 하지만 요즘에 이런 말이 들고 있습니다. 세금을 이상한 데다 쓰고 있다. 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애매합니다, 삶이. 슈카님의 영상 중 굉장히 핫했던 게 있죠. 바로 고소득 흑수저들이란 영상인데 실제로 미국에선 헬리라는 말이 유명합니다. 플레이밍은 high earner not rich yet, 즉 열심히 돈은 벌지만 부자가 아닌 계층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에선 니콜라가 낸다 이런 밈이 엄청 돈다고 해요. 풀어 말하자면 젊은 중산층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한다라는 밈인데 이게 현재 한국의 현실 같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겁니다. 돈은 벌지만 왠지 모르게 쪼들리게 사는 중산층. 하지만 반대로 거지 부자들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존재한다라는데요. 자산적으로 중산층보단 부족하지만 실제로 따지면 삶 자체는 최소 중산층 느낌이 난다라는 거예요. 저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데, 먼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제일 고통받는 건 아마 저희 같은 서민, 즉 중산층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신한은행 보고서에 따르면요, 소득별 증가율에서 중산층들이 제일 적게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저소득층들보다 조금 상승한 걸까요? 물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상승률이 올라가기 쉽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시각을 내놓았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바로 복지 역차별 속에서 중산층들은 고통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고소득층부터 볼까요? 이 돈이 돈을 굴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만큼 투자금도 높고 벌어들이는 투자 수익도 높습니다. 즉 돈을 벌 기회가 중산층에 비해서 월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외에 정부 복지로 현금 지원, 세금 감면, 의료비 지원 등등 직간접적 수입이나 지출 감소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해요. 그럼 중산층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저소득층은 아니니까 복지 혜택에서 다소 동떨어져 있고, 그렇다고 생활비 빠지고 못 빠지고 하면은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한 기사 인터뷰에 따르면요, 중견기업 A씨는 학자금 대출 받아서 4년제 가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막상 집을 알아보니까 주거복지 정책 같은 경우 저소득층들에게만 해당이 돼가지고 오히려 연봉이 더 낮은 사람이 좋은 집에 살고 있다라고 해요. 즉 이러한 복지 역차별 속에서 많은 서민들이 실제로도 꽤나 힘들어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중산층의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니 내 세금 내서 복지를 만들었으면 나도 혜택을 봐야 하잖아요? 근데 중산층들은 자신이 낸 세금만큼 효과를 못 본다라는 거죠. 이게 한국은 선별적 복지 위주이기 때문에 주기소득 100%가 넘으면 대부분 혜택을 못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세게 말하자면 내 돈 내고 남 좋은 일 시킨다는 거죠. 결국은 불공정 사회로 진입했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최근 불공정 사회의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게 정부의 신용사면 대책이죠. 짧게 설명을 하자면 연체자 370만 명의 기록을 말소해서 신용점수를 올려주자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신용평점이 개선됐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분석을 해봤더니 개인 신용평점 616점에서 650점으로 평균 40점 이상 상승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과연 합당한가라는 의문이 들고 있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그전까진 열심히 일해서 빚 갚았더니만 꽁으로 신용사면을 해준다? 사실 형편성에서 꽤나 어긋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박이 나오는데, 저렇게 신용사면을 받은 사람이 과연 또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써도 잘 갚아나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신용사면 대상자들은 무려 5년 동안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연체한 사람들이거든요. 엥? 5천은 적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5천을 5년 동안 어떻게 못 갚냐, 과연 신용적인 부분에서 믿을 수 있냐 라는 겁니다. 이게 정부의 선의인지 오히려 역차별인지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정치적으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없길 바랍니다. 제발로요. 이전에도 중산층의 역차별은 알게 모르게 있었으니까요. 여튼 이야기를 이어나가서 다른 선진국들은 저소득과 중산층의 차별점이 있을까요? 유럽을 예로 들자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는 게 복지면에서는 미미하다라는 거예요. 이를 보편적 복지라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 세금을 많이 걷는 대신 그만큼 중산층도 누릴 혜택이 많다고 합니다. 프랑스만 해도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급되는 가족 수당이 있죠. 심지어 자녀가 많을수록 받는 금액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서강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중산층 가구가 많고 못 사는 나라일수록 양극화가 심하다.
중산층 가구가 늘어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역차별 해소다 라고요. 그만큼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다른 선진국과 자꾸만 비교당하는 이유가 이러한 사소한 점에서 출발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 중산층 입장에선 세금이 잘 쓰이는 게 맞나 싶은 거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저소득층 복지 정책은 평등하다라고 말을 해요. 물론 평등하게 가난해지는 길로요. 그리고 이러한 복지적 역차별은 하나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는데 바로 복지병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역차별을 당하는 중산층들도 결국은 일할 의욕은 줄고 세금에만 의존하는 현상인 거죠. 실제로 소련이 붕괴한 원인 중 하나가 이런 복지병으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에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재 중산층이 겪는 이러한 차별점은 대한민국 전반적인 문제로 와닿는 것 같지 않나 싶은데 사실 이게 해결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복지적 역차별을 받았으면 저소득층도 나아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OECD 자료를 보면은 22년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미국보다는 낮지만 영국, 스웨덴, 핀란드에 비해서 높았거든요. 과연 이게 인구 대비 맞는 걸까요? 아니면 잘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이제는 중산층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 확대를 하거나 혹은 경제 활력성을 높이는 것만이 해답이 아닐까 하는데요. 하루빨리 다수가 원하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내 머리 난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atch me on the downside, downside, downside. I be heading up in the wild, chillin' low key. Catch me